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지금도 남자아이들을 계속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제 아이를 훈육을 하다가 좀 어려웠던 경험을 영상으로 특별히 찍어서 주신 편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쉬운 거니까 이런 것까지 뭐 반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만 이거를 들여다보면 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 아이가 우는 양상을 보면 작은 게 안 될 때 짜증을 내면서 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리 레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차근히 잘 보면 분명히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건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짜증을 많이 내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기질은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는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같이 영상을 보면서 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바로 여기에요. 이 자리 여기. 그림 그리기 해본 적 있어? 있어? 자, 먼저 잠바 벗고 자, 선생님이 펜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색연필하고 이런 걸로 네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없어. 혹시 선생님도 뭐 하나 그려봐도 됩니까? 네. 선생님은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여기다가 새 친구를 하나 그려볼게요. 아이는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교실 내에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눈으로 탐독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새 친구가 뒤에 쫓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혹시 더 그릴 수 있는 거 있어?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혹시 요런 거 그려도 돼? 이 산에 어떤 괴물이 쳐들어왔어. 네 이빨이 있잖아. 이렇게나 뾰족해. 저 새들을 전부 다 때려 맞추겠다. 혹시 이거 막을 수 있어? 어떻게? 살려줘. 헤헤. 널 살려주지 않을 거다. 내가 공격한다. 근데 저건 뭘로 만든 건데요? 뭐? 자, 괴물이 그리고 새를 맞추고 이런 그리기 공격은 남자애들이 하면 열에 8명 정도는 그 놀이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저건 뭘로 만든 건데요? 뭐? 저거? 네. 한번 볼래? 일로 와봐. 되게 신기하지? 일로 와봐. 여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저거는 한번 보여줄까? 네. 짜잔. 아니 실제 만들게 한 거야 이거는. 그냥 다른 형들이. 뭐 있어? 네. 근데 자동차 어. 보고 싶은데. 두두두두두두. 선생님, 여기 전기는 뭐예요? 이 전기? 아이의 눈빛과 자세가 꽤나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더 그릴 수 있는 거 있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어? 그리기보다는 만들기에 조금 더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지 알아? 몰라. 이런 거 만드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야. 자, 선생님이 이걸 줘볼게. 한번 뜯어봐. 왜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앞으로 안 붙여. 내가 괜찮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왜 테이프가 안 붙여져 있어요? 자, 지금 자신이 만든 그 작품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벌써부터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 내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아, 저 차는 테이프가 아니고 글루건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테이프 만들기를 다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못한 거야? 좀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저거? 저거?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아이가 굉장히 멋진 걸 만들고 싶구나. 형들이 만드는 거 만들고 싶나 보네. 아이가? 전 위엔 좀 창문 이렇게 좀 둥그렇게요. 한 이렇게 네모되면서 둥그렇게. 조금 약간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여기 이렇게 의자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의자는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앞부분 창문 있잖아요. 거긴 제가 잘 못 만들어요. 창문. 이 아이 머릿속에는 정확한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른 영역은 보지 않고 제 눈 따위는 보지 않고 아이는 자기 머릿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굉장히 자기주도 성향이 높은 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친구들을 무언가 자기가 생각한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에요. 이제 이건 어떻게 달지? 난 잘 모르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를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붙이죠? 이게 너무 쉬운 거니까 조금만 이거를 들여다보면 될 것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 아마도 어머니 말씀하신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한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대목을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돌연 갑자기 잘 못하겠어요, 해주세요 라는 의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난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붙이죠? 자, 전체적인 맥락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는 의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진짜 본인이 못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런 건지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내 머릿속에 있는 삐까번쩍한 멋진 자동차를 꼭 그 이상대로 맞추고 싶다는 일념에 조금 더 사로잡혀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좀 헐렁헐렁하니까 앞뒤로 꼼꼼하게 붙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나 이렇게? 이게 좋아? 네. 이렇게 그러면 이대로 돌려봐. 이렇게 하고 붙일 수 있겠어? 좀 뒤로 갔어요. 잠깐만요. 이 정도? 네. 손을 잡고 있을게. 뭔가 앞에가 더 긴 어. 것. 좋아, 어때? 됐어? 이요? 딱 맞아? 네.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대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 보인다. 자, 그러니까 작은 사소한 위치를 정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주도적인 모습과 의존적인 모습이 혼재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있는 집에서 뭐 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만들기요. 만들기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는 만들기 잘해? 네. 언제 저 친구 선물 상자도 만들었어요. 혹시 만들기 1위보다 잘하는 친구 본 적 있어? 아직은. 1위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만들기 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만들기는 잘해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승부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건 난 양보해도 내가 전공한 거에 대해서 무시받거나 그게 잘 안 풀릴 때 더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려운 만들기도 잘해? 네. 선물 상자 그거. 어떻게 보면 만들기 왕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어떤 아이들은 평소에 정말 평온한데 달리기 하나 졌을 때 난리가 나고요. 어떤 아이들은 평소에는 진짜 괜찮은데 만들기가 안 될 때 아주 짜증이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혹시 그 영역이 이 아이의 정체성은 아니었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는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 모르겠다. 요, 이거 너의 생각으로 네가 다 만든 거야.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까? 너무 멋져. 선생님 화이팅 한번 하고. 하이파이브.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 조금 느린데? 잘했어. 자, 어떠셨습니까? 아이를 보시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좀 예측이 되십니까? 이 아이를 이해해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아이는 이상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 정도인데 실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컨디션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의 갭이 본인에게 좌절감으로 올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대할 때 중요한 대목은 이 아이가 자신의 이상의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계를 잘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업을 하면서 다른 형들처럼 훨씬 멋진 걸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너는 저런 거 만들 수 없어. 이거는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민준아, 너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민준아, 너는 저걸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단계가 조금 필요하지. 저 차는 왜 테이프가 안 붙여져 있어요? 저 차는 테이프가 아니고 글루건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테이프 만들기를 다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나중에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배워야 하는 시기가 존재해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가 자기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뭐에 몰입해 있으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강한 몰입력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기가 좋고, 자,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양날의 장단점이 있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이한테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이 아이 세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우리 아들들을 다루는 솔루션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딱 부여잡고 눈을 마주치고 눈을 통해서 뇌에다 이야기하기. 아들 너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요게 두 번째 중요한 솔루션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디테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나 넘긴다. 이것까지 찾았어? 이것까지 찾았다. 그 다음에 불꽃 다 찾았다. 그게 끝이야. 끝이야? 좀 쉬어. 수고했어. 너무 도와주는 게 저는 항상 싫었거든요. 지가 놓고선도 맨날 모르고 아빠가 찾아줘야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항상 아빠한테 찾아달라고 진짜 눈 코앞에 있는 것도 못 찾으니까 아빠한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 충분히. 보고 할 수 있어. 나도. 일어나. 일어나. 크게 소리 내면서 울지 마. 말하지 말고 혼자서 해. 나도 같이 하면 엄마랑 아빠는 싫어. 아빠한테 가서 징징 울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왔어? 아니에요. 자, 어머님, 아버님이 기본적으로 훈육을 하는 방식은 저는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중간에 아빠한테 가서 찡찡거리다가 혼나고 돌아왔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울었던 모습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는 2차적인 눈물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버님도 평소에는 되게 자상하게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평소에 너무 해주니까 얘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아니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아빠가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넌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교육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엄마 때문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대해서 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 하나 엄마한테 받아서 본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고 이때 기분이 어땠는지만 좀 알려줘. 조금 시끄러? 많이 속상했어 이때? 네. 왜 속상했어? 아빠가 혼냈어. 아빠가 혼났어? 네, 아빠한테 아, 하다가 그냥 혼냈어. 하다가 그냥 아빠가 혼냈어? 자,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약간의 불순물이 끼게 되면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아빠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엄마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 이 정서만 기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불필요한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훈육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머니, 아버님의 고민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때를 쓰면 상냥하게 들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지 이 둘 중에 선택지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드리는 솔루션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관철시키고 그것을 배우는 연습을 이 나이에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요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민준아. 지금 이거 너무 하고 싶지? 아빠도 그 마음 너무 알아. 아빠도 어렸을 때 있잖아. 너처럼 그렇게 이게 잘 안 되면 눈물이 나고 그랬다? 아빠도 네 마음 알 것 같아. 하지만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야. 자, 이 자세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십니까? 수용하거나 아니면 단호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얘기해야 아이들이 불필요한 감정으로 2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관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이 아이도 사실 문제가 있는 아이이기보다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가능성이 많고 멋진 아이죠.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세상을 바꿀 물건들을 발명할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가까이 자세히서 보면 정말 늘 바꿔줘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 투성이로 볼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